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요즘 같으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봄 같은 겨울이라 사실은 가장 추워야 할 시기인데 너무 안 추워서 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날씨라도 좀 따뜻해서 서민분들 좀 덜 고통받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긴 하지만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 갖고요. 또 뭐 이란하고 또 뭐 이스라엘하고 전면제에 붙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어수선한 상황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또 지난주에 이어서 그 짠맛의 힘을 계속 또 해보겠습니다. 이 책을 왜 이렇게 오래 끄냐 하면 뭐 해드릴 책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66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금에서 살아남는 균은 없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아이가 엄마 태 속에 있을 때 양수 0.9%의 생리식염수 물속에서 사는 겁니다. 9개월 동안요. 자, 소금물에서 살아날 수 있는 세균은 없다. 바닷가에서 놀 때는 조개 껍질이나 바위에 상처가 나도 덧나지 않고 잘 아물었던 것도 옛날 할머니들이 상처난 아이에게 된장을 발라주었던 것도 모두 소금기 때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염병, 역병이 돌면 소금으로 막았다. 다치거나 찢어지고 베었을 때 소금을 먹거나 뿌리면 빨리 아문다. 잇몸이나 치아의 염증으로 통증이 심할 때도 소금이 도움이 된다. 여드름이나 종기, 뾰루지, 농, 아토피, 류머티즘, 간염, 결막염 등 모든 염증에는 소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그러게요. 굉장히 중요하죠. 염증이 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간다. 염증이 심하거나 만성 염증에 시달리는 경우 음식으로 필요한 염분을 채우는데 한계가 있다. 이때는 식사에 따라 소금이나 소금물을 먹어주는 것이 좋다. 뭐 이 정도로 소금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170페이지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되는데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뼈 같은 경우는 뭐 10년 정도 걸리죠.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고 뭐 근육 같은 경우는 뭐 15년까지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네요. 몸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재생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혈류가 잘 흐르도록 해주고 충분한 휴식과 잠도 필요하다. 염증이 있거나 손상당한 부위는 회복될 때까지 가능한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또 감기, 그래서 감기에도 물과 소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감기뿐이 아니죠. 설사병 났을 때도 사실은 탈수로 사망에 안 가려면 물과 미네랄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미네랄 제일 많은 게 또 소금 아닙니까? 또 몸이 냉하면 면역 기능이 약해져 염증이 잘 생긴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감기에 걸렸을 때 잘 낫지 않고 오래 간다. 감기 기운이 있다 싶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깨끗한 소금을 챙겨 먹는 것이 좋다. 염증으로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평소보다 물과 소금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뭐 이러니까 뭐 또 뭐 꼭 그 구식적인 방법을 얘기를 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단순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데 바이러스는 항생제를 먹어도 안 낫거든요. 그 다음에 앞에도 얘기했지만 소금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균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목 감기 오면 소금물로 목 각을 했었고 뭐 또 코 감기 오면 코에다가 또 소금물도 넣고 했었죠. 그 당시는 뭐 병원을 가거나 약을 사 먹을 수 있는 형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자연요법이라고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그 자연요법을 되게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희화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그런 자연요법들이 아니고 이런 소금물 예전에 사실 어르신들은 다 저희 부친께서도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소금으로 양치하셨었거든요. 근데 뭐 저희 선친께서도 뭐 치과를 다니시거나 하진 않으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치아는 뭐 한두 개 빼놓고 나튼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례들이 나오는데 113페이지에 이제 류머티즘 같은 경우인데 이제
류머티즘은 관절염증이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얘기가 됩니다. 류머티즘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데 냉기로 인한 저체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출산 전후에 냉기가 들거나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경우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관절 등의 통증과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결국은 뭐 관절도 이제 두 가지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퇴행성이 있고 류마티스성이 있는데 염증이 생겼다라는 건 류마티스성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금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해서 나섰던 케이스들이 쭉 나옵니다. 사례들, 뭐 소아의 경우도 그렇고. 또 이제 179페이지에 보게 되면 중이염하고 청력 같은 얘기인데 소금이 부족하면 신장과 기에 이상이 온다. 사실은 한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짠맛을 관장하는 곳이 신장이기 때문에 염분이 부족하면 신장이 이제 좀 약해지는 건 이제 한의학에서 하는 얘기들이죠. 모든 감각기관은 물과 소금의 영향을 받는다. 왜 그럴까요? 감각기관뿐이 아니고 모든 우리 몸은 물과 소금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 몸에서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게 삼투압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투압이 일어나려면 물과 소금은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소금과 물이 부족하면 특히 신장과 밀접한 감각기관인 귀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중이염, 이명, 청력 이상, 이석증, 메니에르병 등 귀와 관련된 문제는 오행에서 수기인 신장과 관련이 있다. 신장의 문제라고 해도 현대의학에서 진단받는 병의 개념과는 다르다. 신장이 지닌 힘, 신장의 생명력이 약해졌다는 것이 조직이 생에 손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의학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자연 치유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임상 데이터들이 쭉 나옵니다. 사례 뭐예요. 또 183페이지에 보면 이제 비염과 천식 여기도 소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염도 염증이기에 소금 부족이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냉증이라고 할 수 있다. 비염도 냉증이라는 거죠. 찬물을 즐겨 마시면서 몸을 별로 쓰지 않는 생활 습관은 체온을 떨어뜨리고 아래는 차갑고 위쪽은 뜨거운 상태를 만든다. 그래서 소금물을 좀 먹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종류에 따라 소금 섭생도 다르게 하는 게 좋다고 하고 여기 사례로서 이제 비염과 천식, 피부 건조, 가려움증 이런 거로 이제 소금으로 개선시킨 사례들이 쭉 나옵니다. 뭐 이걸 따라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여러 가지 질병에도 소금이 좋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을 풀어드리다 보니까. 또 이제 뭉치고 굳은 것을 풀어낸다. 뭐가요? 소금이요. 짠맛이. 짠맛은 연견, 즉 단단한 것을 연하게 만들어준다. 소금이 들어가면 뻣뻣했던 배추가 야들야들하게 숨이 죽고 단단한 매실은 장아찌로 태어난다. 소금 기운이 부족하면 몸과 마음이 뻣뻣해져 여기저기 당기고 결리는 곳이 많아진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또 이제 190페이지에 극심한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의 경우 물과 소금을 충분히 먹고 배를 따뜻하게 하면 막대기처럼 굳은 변이 풀리고 몸속에 쌓여있던 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다. 근데 뭐 이건 꼭 소금이랑 같이 먹으면 더 효과가 좋겠지만 물을 많이 먹어도 사실 변비는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게 있는데 앞에서 쭉 말씀드렸듯이 전체 몸에 균형을 맞추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191페이지에 육아서나 인터넷을 보고 아기들에게 무염식이나 저염식을 시키는 것이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 이유식을 할 때도 간을 하는 것이 좋다. 엄마 젖을 먹을 때야 자연 면역이 되지만 외부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 이유식을 할 때는 간을 해야 소화가 잘 되고 탈이 나지 않는다. 옛날 할머니들은 조선간장으로 간을 적당히 해서 먹였다. 저도 기억이 나요. 진짜 아이들한테 간장 조금 타가지고 먹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소금기가 없으면 소화도 안 되고 변이 막힌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근데 왜 요즘은 또 이렇게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또 변비에도 또 소금이 좋다고 하네요. 또 뭐 탁한 것을 맑고 깨끗하게 사실은 뭐 이건 너무 한의학적인 얘기라 이제 여기는 조금 넘어갈 건데 사실은 뭐 소금은 몸을 정화시키긴 하죠. 왜냐하면 소금이 나쁜 걸 흡착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197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금이 가진 살균, 정화, 보습력은 피부 걱정 없이 지내게 해준다. 수분이 차올라서 탄력이 생기고 주름이 펴지는 일까지 생긴다. 외부에서 바르는 화장품이 아무리 좋아도 속에서부터 채워지는 것을 따를 수는 없다. 이거는 뭐 소금 얘기를 떠나서 화장품 회사의 마지막 꿈이 뭔지 아세요? 먹는 화장품이에요.
먹으면 화장이 촥 되는 것처럼 나오게 하는 그게 모든 화장품 회사의 마지막 꿈이랍니다. 그래서 겉에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또 안에서 채워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 대학원 제자 중에 한 명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설전이 붙었답니다. 피부가 이제 배출 기관이다라고 글을 올렸더니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답니다. 피부가 흡수 기관이지 어떻게 배출 기관이 되느냐 뭐 그래서 진짜 그 논문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제 강의를 듣고서 그러면 당신은 샤워하면 안 된다. 흡수 기관이 물 다 흡수해갖고 빵빵해질 거고 목욕탕 가서 탕수에 들어가서 다 흡수되면 어떡할래 했더니 이제 다 찌그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들 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198페이지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화폐성 습진 등의 피부 질환은 드러나는 양상이 다르고 대처법도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염증이다. 염증에는 소금이 필요한데 피부염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 말은 정말 공감을 합니다. 199페이지에 이건 뭐 소금 얘기뿐이 아니고 모든 질병에 대해서 저는 공통되다고 보거든요. 피부를 고치는 것보다 건강해지는 것이 먼저다. 살을 빼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건강해지면 살은 어느 정도 빠집니다. 사실은. 건강해지면 피부는 저절로 좋아진다. 입에 맞게 간을 해서 간간하게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다. 아토피가 있는 경우 몸은 짭짤한 음식이 당긴다. 짭짤한 김이 좋고 장조림이나 장아찌, 짭조름한 반찬이 맛있다. 특히 아이들은 입맛이 살아있고 음식에 대한 편견이 없다 보니 밥상에 소금을 넣으면 깜짝 놀랄 만큼 짭짤하게 간을 해서 먹는다. 그렇답니다. 염증이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기 때문에 또 뭐 당뇨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너무 좀 해서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207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몸이 냉해지고 뼈가 약해져 추위를 많이 타게 된다. 염분과 수분으로 체액이 풍부해야 에너지원의 소화분의 흡수가 잘 이루어지고 체온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염분과 수분, 체액이 풍부하면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이 좋죠. 혈액순환이 좋다라는 것은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뜨거운 피가 흘러야 몸도 따뜻해진다. 몸이 차면 복통, 설사, 손발, 시림,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뼈마디가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 몸이 냉해지면 본능적으로 생명은 체온을 끌어올리기 위해 심장 박동이 격해진다. 그러다 보니 가슴에서 열이 나면서 얼굴과 상체로 열이 뜨게 된다. 심장에서 만들어진 열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피부 표면과 상체에서 쉽게 떠버린다. 그래서 사실은 열은 나는데 몸은 차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혈액이 많아야 되고 혈액이 많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과 소금을 충분히 먹어줘라. 자궁이 차면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근종이나 무록, 자궁 내막염, 자궁 내막 증식증 등이 생길 수 있다.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전립선암 등 전립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남성은 여성보다 냉기의 폐해가 덜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몸속 손발 등이 냉해진다. 여성들은 젊었을 때도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참 강의를 하다 보면은 질문들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안 먹냐 물을.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생식기 구조 때문에도 여성들은 소변을 많이 참을 수가 없거든요. 남성만큼. 또 풍요의 상징 소금이랍니다. 214페이지에 소금은 생산과 풍요의 에너지를 가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임신이 안 되는 부분은 소금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옛날 얘기예요. 소금 장수는 성욕과 정력이 강한 사내의 상징이었고 마을에 신당이 있는 소금이나 성주단지에 든 소금을 먹고 불임을 해결하는 풍습도 전해진다. 니카라과 인디언은 옥수수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소금을 먹지 못하게 했다. 소금을 먹으면 성욕을 참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멕시코의 후이촐 인디언은 신과 교류한 뒤에는 소금을 먹지 않고 성관계도 갖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장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력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짠맛을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여기는 뭐 발기부전, 그다음에 난임, 유산 뭐 이런 얘기들도 쭉 나오는데 이런 건 좀 황당할 수 있으니까. 또 223페이지에 이런 얘기 있어요. 소금은 천연 소화제다.
소금이 부족하면 소화액이 만들어지지 않고 삼투압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세포에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소화가 시작되는 입에서부터 침 분비가 충분치 않다 보니 입맛이 없고 소화시키기도 어렵다. 소금의 나트륨은 췌장액, 쓸개즙, 장액 등 알칼리성 소화액의 성분이 된다. 그러니까 적당히 짜게 해서 맛있게 드셔라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저자들은. 그래서 6장에서 이제 뇌를 바꾸는 소금의 힘, 그래서 머리를 맑게 만드는 짠맛이란 제목으로 이제 또 시작이 됐는데, 몸이 굳으면 정신도 굳는다. 근데 정신이 굳어도 몸이 굳습니다. 이제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뭐 이게 동양학적으로 막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건데 그냥 한의학적인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에너지나 기운은 피에 실려 움직인다. 소금은 피를 맑게 해서 정신을 명료하게 한다. 깨끗한 피가 몸 구석구석 전달되면 쉽게 지치지 않아서 어떤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지구력이 생긴다. 신장은 심장을 다스려 심장이 편안하게 뜀박질하도록 돕는다. 이를 돕는 역할을 하는 물과 소금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차분하게 하며 두려움을 없애준다라고 하네요. 그러게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소금이 뇌 활동 뭐 당연히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소금과 물은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준다. 왜 혈액이 늘어나니까 혈액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말랑말랑해질 수 있겠죠. 또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머리가 둔해진다. 몸에서 전해질을 맞추는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이죠. 248페이지에 물과 소금 부족으로 신장이 약해지면 몸과 생각이 굳는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너무 어렵고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빠진다. 눈옆을 가린 채 질주하는 경주마처럼 자신의 이야기, 자기 입장만 내세우면서 수시로 상대방의 말을 끊기도 한다.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이 멍해지면서 웬만한 이야기는 감정 변화가 없고 감동도 없어 무감동 상태가 된다. 그러네요. 물과 소금이 참 중요하네요. 그죠? 252페이지에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뇌는 소금물이 뇌 척수에게 떠 있다. 그래서 1.5에서 2kg 무게를 못 느끼고 머리통을 이고 다닐 수 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뇌 척수액도 주로 완충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머리가 무겁고 뒷골이 당긴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심하면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은 엄청난 두통에 시달리기도 한다. 뇌는 다른 기관보다 물과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과 소금은 산소를 공급하고 전기 신호를 발생시켜 신경 자극을 전달한다. 소금이 부족해 전기 신호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머리로 몸을 통제할 수가 없다. 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꼭 한의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또 이제 258페이지에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유병장수 시대를 사는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20, 30년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게 뭐 모른다가 아니고 거짓말 확실합니다. 기계나 약물의 발달로 죽지는 않지만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 시간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치매나 뇌졸중으로 최소한의 존엄도 지키기 어려울지 모른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려면 잘 돌아가시려면 역설적으로 힘이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면 뭐라고요? 물과 소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7장은 건강하게 살려면 소금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나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얼만큼 우리 몸에 필요한가라고 하는데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을 때 맛있다라고 느끼는 정도의 간을 맞춰서 먹으면 될 수 있는 거고요. 하나 263페이지에 체액의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심장이 뛰도록 신경 전달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심장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 미네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기 이제 265페이지에 물 500ml 기준으로 2티스푼 정도면 1%의 염도가 된다. 농도는 자신에게 맞춰 조절하면 된다. 이온음료 등에 소금을 타서 마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먹는 양은 그날의 날씨와 운동량, 활동량, 체질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스스로 적당량을 찾아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먹기에 그냥 맛있다 정도로만 타서 드시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식사에 소금을 따로 먹을 필요가 있을까? 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몸을 안 썩게 하는 건 세 가지거든요. 술과 설탕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알코올 환자들 몸을 보게 되면 염분기가 하나도 없어요. 술을 하도 먹어서요. 또 단 거 많이 찾는 사람들 몸에도 나트륨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럼 몸을 안 썩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염분기죠. 예. 그래서 너 막 뭐 너무 짜게 먹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있게, 예. 맛있게 간을 맞춰서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뒤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고 소금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고 뭐 뒤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들은 안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소금력을 높여라. 그래야지 잔병 치레 안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도 이제 이렇게 됐는데 글쎄요 각자 받아들이시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이걸 올리고 구독을 취소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어차피 이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긴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뭐 지금도 먹고 있지만 죽염을 계속 장복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을 하지만 제가 아직 그렇게 뭐 몸이 아프거나 뭐 나약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뭐 굳이 일부러 짜게 드실 필요는 없겠지만 내 입맛에 맞게 맛있는 간을 해서 드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너무 소금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트륨은 약간 무서워해도 괜찮지만 소금은 또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예, 또 한 주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좋은 책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